25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면 유상거래 취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일단 저하고 이제 이렇게 개인들 간에 제가 부동산을 거래했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상에 잔금 날짜가 기재되면 그 잔금 날짜를 기준으로 잔금 날짜가 우리 소유권 이전 날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혹시 계약서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어요? 써봤죠. 그럼 계약서에 쓰는 잔금 날짜를 썼는데 그 날짜에 돈이 제대로 거래를 하셨어요? 그 날짜 딱 맞게? 하루 빨리 그렇죠. 하루 빨리 줄 수도 있고 늦춰줄 수도 있죠. 그럼 계약서상에 찍힌 날짜가 실제 날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인들 간에 거래했을 때는 계약서상의 날짜를 잔금 날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약 취득하고 잔금 날짜를 지정했는데 그날부터 60일 안에 계약을 해제시켜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계약을 해제했다는 이야기는 계약 파기했다는 소리죠. 계약 파기해버리면 그건 취득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혹시 저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잔금을 이렇게 날짜를 지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6월 말로 잔금 날짜 지정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60일 안에 제가 계약을 파기했어. 그러면 이건 취득이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조건이 밑에 네모 박스를 한번 쫙 봐주실래요? 계약 해제 입증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붙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무조건 60일 안에 계약만 해제하면 취득세 안 낸 줄 알아요. 이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이 서류,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해조서라든지 인납조서. 그래서 이 화해조서나 인납조서 이런 게 이게 상대방 확인해서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여기에 맞는 그 서류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계약을 해제했다는 게 확인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신고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사실 신고할 때 거래사실 신고했는데 그 거래사실 신고할 때 그 신고 취득한 날로부터 근데 요즘은 60일 아니죠. 거래사실 신고가. 혹시 30일. 그렇죠. 30일. 그런데 여기는 취득세 신고가 60일이니까 부동산 거래 사실은 계약하고 신고하는 거고 잔금 주고 신고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서류들이 첨부가 되어야만 계약 해제가 인정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그거 안 돼요. 근데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해놓고 그 신고된 걸 해제시켜야 돼요. 네. 신고된 걸. 그래야만이 부동산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안 붙이고 그냥 단순히 해제만 시키면 계약 해제가 되니까 취득이 아닌 걸로 인정해 주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계약을 해제를 할 때는 등기라는 걸 절대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 해제가 되는. 근데 우리 혹시 물건들 이렇게 팔아보셨죠? 네. 네. 그럴 때 혹시 반품돼서 들어올 때 하자가 있거나 어떤 물품에가 매직으로 이렇게 글을 써놓고 반품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저희는 이제 가전 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박스를 개봉하거나 훼손이 되면은 반품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봉해놓고 이제 자기들이 테이프 붙여놓고 안 열어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반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중고로 파시던가 이제 직접 근데 그걸 그 회사로 택배로 다시 보내버릴까요? 네네. 그럼 그걸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당연히 그런 비용도 청구를 하고. 그 택배 비용까지도? 왜냐면 저희가 이미 처음에 상세 페이지에다가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라는 걸 고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소비자가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옷 사고 그럴 때는 뜯어보고 입어보고 반품하던데? 그거는 되는가요? 그 원래 태그를 따지 않으면, 안 뜨면은 오물이 묻지 않으면은. 그거 옷은 또 가능한가요? 포장을 뜯어도? 네. 그래서 그게 백화점에서 옷 입어보고 사는 거하고 똑같네? 그렇죠.
나는 왜 저걸 뜯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박스를 뜯어가지고 다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제품들은 그게 뜯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가요? 이제 가전 같은 특히 경우에는 박스 전자제품은 자체가 박스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박스 자체가 그게 한번 훼손이 되고 나면은 이제 딱 중고 제품이 되어 전자제품 엄청 네. 철저하게 그렇게 그러구나.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내 앞으로 등기해버리면 일단 그 흠집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름이 써져버리겠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계약을 해지해도 요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누군가가 거래를 했을 때 계약 해제 문의가 들어오면 반드시 등기 여부를 따져보셔야 돼요. 등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 따져보고 등기가 안 됐을 때 한해서만 해제를 받아주는데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내용이 거기에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뭔가 하나 숨어져 있어요.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는 요거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아요. 예, 그거. 근데 이거 전혀 몰라요. 네, 왜냐하면 법인하고 거래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거든요. 세금 계산서가 이미 발행이 되고 법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계약이 해제가 되면 또 부가가치 신고된 걸 다시 더 돌리셔야 되고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여기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계약서의 날짜하고 상관없이 실제 법인 통장으로 들어온 날, 법인 통장으로 들어온 날이 확인이 되면 그날 잔금 날짜로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셔야 되고 또 법인과 거래는 계약 해제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거래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개인하고 거래할 때는 어떤 계약 해제 서류, 입증 서류가 첨부되면 되는데 법인하고 거래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보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걸 다 이해하겠어요? 어렵죠. 진짜 어렵겠죠. 혹시 중개사 공부를 해보셨죠? 네. 그런데도 이게 좀 어렵죠. 할만해요. 여기까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전문적인 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 이걸 읽었을 때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에서 적용을 하시라고 해도 실전에 있는 중개사님들도 이게 좀 실전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거래는 이런 형태고요. 무상거래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이게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 제일 이제 실수하시는 게 증여는 등기하면은 취득인 줄 알아요. 등기가 아니거든요. 증여 계약서를 쓰는 날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증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때 취득일로 봐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그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예, 대신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그때는 등기일이 우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메가랜드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타 계열사에서 강의를 할 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증여 계약서는 2년 전에 계약서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증여에 대한 등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다고 해서, 그래서 계약서를 가져오셨어요. 증여 계약서를 가져오시고, 이 계약서하고 지금 등기를 하려는데, 취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가 2년 전이니까 이미 신고 시기가 늦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려면, 일단은 기한 후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결정해서 통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안 그러면 10년 동안 버티시든지. 제척기간이 10년이거든요. 상속증여가.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정부가 고지를 안 하면 그때 가서 등기하러 가시면 된다. 이랬더니 아니면 지금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등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하고 나서 세금 내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계약서 파기하고 가세요. 그랬어요. 계약서 가져가지 마시고 가시려면 계약서를 지금 날짜로 다시 작성해서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니요. 2년 전부터 내 거였는데 그럼 그때 세금 내셨어야죠. 그랬어요.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증여는 계약서를 쓰면 그때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만약에 계약서를 안 썼으면 등기한 날이 기준이 되는 거고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계약서를 쓰고 나서 60일 안에 계약이 해지돼 버리면 이것도 취득이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계약을 해지할 때 부동산 거래 사실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잖아요. 증여니까. 그래서 그것만 위에 그 네모 박스 중에 네 번째 있는 것만 빠지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는 제외한다.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받았을 때는 거래 사실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서류만 빠지고 나머지 이제 위에 있는 세 개 계약서 썼던 거 하에 있나 공정증서 등에서 계약 해지 사실 확인되면 그때는 취득이 아닌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증여에 대한 등기가 돼버리면 안 돼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 해제를 시켜야지 등기가 돼버리면 요것도 해제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 정부가, 이게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내려줘요.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찍으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면, 사용 승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실제로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쓰지 않아요. 혹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이름이 예전에 사용 승인이라 아니라 원칙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에요. 근데 승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한자 표현인데 우리 글로 싹 바꾼다고 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로 지방세법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국세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안 맞는 용어들이 좀 많이. 근데 이런 용어들이 사용 승인을 그러면 도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건물을 신축하면 정부한테 우리 준공검사 받잖아요. 준공검사 받을 때 도장 찍어주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부터 내가 소유권을 인정받으니까 그 인정받으면 거기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 그런데 여기까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재 혹시 이제 이해가 됐는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이 부분에서 보면 취득세 어떤 게 과세 대상이고 취득세 이제 계약을 취득을 했다가 다시 계약을 해제시키거나 증여를 받았다가 다시 증여 계약을 해제시키는 경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혹시 이쪽에서도 궁금한 사항 없죠? 네. 그죠? 특별히 없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볼 때 그럼 혹시 지금 이 건물을 다른 데로 이전하면 취득세 내겠어요? 이전도 부동산 거래 때문에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찍어봐요. 이전. 근데 누가 중개사 사무실 나서 건물을 이전하려는데 취득세 혹시 내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찍었는데 맞았어요. 네, 근데 건물을 이전한다면 국민들은 지금 우리 큰 빌딩을 이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조립식 건물도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카페 같은 거 할 때 기차 카페 같은 거 있죠. 예, 그것도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래서 그 조립식으로 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조립식 건물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전하면 이전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취득세 물어야 돼요. 이전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했으니까 이건 아무 세금 안 내도 되나? 안 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라는 거. 등록분에 대한 취득세만. 그렇죠. 등기에 대한 것만 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건물이다. 이 장소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여기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였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한 11억이 됐다. 그러면 1억 증가된 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옛날에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근데 등기하면 등기분만 내니까 그 옛날에 취득세 2% 빼고 등기분만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는 여기서 마치시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한번 취득세가 어떤 내용인가를 알았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잠깐 이제 여기서 카트하고 첫 번째 이제 취득세 들어보니까 요 강의를 끝까지 한번 쫙 들어보면 참 재밌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좋아요.
구독 눌러가지고 이제 계속 참여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서 봬요.